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레이아웃 만들기 두 번째 시간으로 CSS를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작성했던 HTML 코드가 이렇게 나란하게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브라우저에 옮겼을 때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HTML 자체를 이름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 이름들을 가지고 CSS에 인식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CSS 부분에 헤더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ID 속성을 지칭하기 위해서는 샵이라는 걸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헤더 중괄호 열고 닫고 여기에다가 속성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보기에 편하려면 뭔가 라인이나 색상을 넣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태그에 백그라운드 그레이 색깔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레이가 너무 투박한 감이 있으니 색상을 조금 연한 걸로 변경을 해보죠. 연한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 헤더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단 말고 하단에 약간의 마진을 쳐볼게요. 마진은 여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부분을 저는 20픽셀이라고 줬어요. 자, 볼까요? 20픽셀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헤더 영역이 너무나 좁아서 제가 임의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 100픽셀 정도 높이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헤더의 높이 값이 이렇게 설정이 된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여기 타이틀은 그대로 걸려있고 이 타이틀은 이제 그냥 타이틀, 이거는 그냥 헤더의 텍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내비게이션 영역을 한번 손을 볼 거예요. 내비게이션이라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그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레이아웃을 만들려고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내부라는 부분은 id라는 것으로 이름이 맞춰져 있으니 id를 나타내는 샵 그리고 내부 중괄호 열고 닫고 이 사이에 역시 높이 값을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얘는 한 50픽셀 정도 지정을 하고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임의로 색상을 또 똑같이 이와 같이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내비게이션 영역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영역은 div이기 때문에 위아래 마진이라는 것이 이 엘리먼트 자체에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라는 영역은 아까 우리가 마진 아래에 20픽셀을 줬기 때문에 주황색 영역이 하단으로 20픽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뭐인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면 섹션과 아티클, 어사이드 이 박스가 3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나중에 하고 푸터마저 만들어 볼게요. 푸터. 이 푸터를 어떻게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예상이 되시나요? 이제는 위에 앞에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으로 이름을 줬죠? id라는 것으로 푸터라는 이름을 줬죠. id 속성이니까 샵 그리고 푸터라고 쓰고 중괄호 열고 닫고 이 사이에 이제 뭐 높이 값은 100 정도 주고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왜 지정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죠? 푸터에 분명히 높이 값을 100이라고 줬는데 눈으로 보이는 거는 그냥 그대로예요. 이런 현상이 사실상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줘보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영역이 푸터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과 푸터 그 사이에 우리는 컨텐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div가 자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컨텐트라는 영역을
한번 제가 건드려 보겠습니다. 컨텐츠도 역시 id 값을 주고 컨텐츠 이름을 주고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적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 부분도 백그라운드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어느 부분인지 확인할 수가 있죠. 가득 찬 느낌이죠. 그리고 컨텐트라는 div는 내비게이션과 부터 사이에 여백이 없기 때문에 구분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마진 값으로 위쪽에 20픽셀 그리고 마진 값으로 아래에 20픽셀씩 넣어서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말이죠. 위 20픽셀, 아래 20픽셀 구분이 된 것을 보시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주황색 영역으로 위에 20, 아래에 20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는 박스 내부에 있는 박스, 이 색 박스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중요한 속성이 여기서는 한 가지 빠져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레이아웃의 넓이입니다. 이 레이아웃의 넓이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넓이는 동일하게 모두 한 1000픽셀로 끊어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900픽셀 아니면 1300픽셀 여러 가지로 끊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린다면 이러한 레이아웃은 보면 늘어지는 거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페이지의 사례보다는 제가 먼저 우리가 자주 보는 네이버를 통해서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사용자가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하든 또 어떤 스크린을 사용을 하든 모니터의 크기에 따라서 해상도도 다르고 또 넓이도 다르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누구든 동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헤더는 흰색 영역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 네이버 검색창은 가운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영역 이 부분도 역시 전체적으로 배경은 흰색으로 계속해서 100% 꽉 차 있지만 이 메뉴의 영역은 그대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컨텐츠의 영역도 동일하게 이 라인을 지켜가면서 가운데 정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브라우저를 줄였다가 브라우저를 넓혔다가 하더라도 계속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푸터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꽉 채워진 배경이 있고 그리고 일정한 넓이만큼의 공간에 모두 푸터의 정보를 나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레이아웃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지금 작성해야 되는 부분, 기초적인 레이아웃은 바로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넓이를 먼저 지정을 하고 나서 이 박스를 맞춰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박스를 보면 100%로 다 늘어나서 레이아웃의 넓이라는 것이 없어요. 없다기보다는 100%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쁘게 가운데 정렬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정렬을 하는 방법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냥 다 감싸서 가운데 정렬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모든 영역을 하나의 엘리먼트 div로 감싸서 가운데 정렬을 할 수도 있고 개개로 따로따로 어떤 건 넓게 어떤 건 좁게 뭐 그렇게 따로따로 레이아웃을 지정을 해서 넓이를 가운데 정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체를 감싸서 가운데 정렬하는 방법입니다. div를 하나 만들고 id 값을 줘서 이거를 임의로 body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작성한 부분을 이렇게 넣어 놓는 거죠. 그러면 가장 바깥에 있는 이 녀석은 body라는 id를 가지고 있는 id 이름을 가지고 있는 div이고 나머지 우리가 작성한 부분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 리프레시를 해봐야 별로 변한 것은 없죠. 당연히 변한 것은 없어요.
가장 바깥에 있는 div는 그냥 넓은 속성, 기본적인 속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바디의 속성을 한번 줘볼 거예요. 넓이 값을 1000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변경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이 끝점부터 이 끝에까지가 바로 1000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1000이라는 것을 보이나요? 1000픽셀이에요. 다 모든 것들이 1000픽셀로 정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1000픽셀이 됐고,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가운데 정렬하고 싶은데 지금 형태로 보면은 왼쪽 정렬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박스들은 왼쪽 정렬이 기본 속성인 것을 우리는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가운데 정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속성으로 정렬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아주 간편한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외우셔도 좋은데 지금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설정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성 하나만으로 사실 가운데 정렬이 가능한 것이죠. 볼까요? 자, 가운데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가운데 온 것인지 브라우저를 늘려보면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쉽죠? 이 가운데 오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을 먼저 소개해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방법은 제가 주석 처리를 해서 없애버리고, 그러면 주석 처리 방법은 이렇게 슬래시 별표와 별표 슬래시 사이에 코드를 넣으면 이 코드는 이 코드의 속성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CSS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HTML에서는 또 다른 방식을 이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일단은 이 안에 적용된 코드를 빼고 주석 처리를, HTML 주석 처리를 하고 다음 붙여 놓겠습니다. HTML에서 이 코드는 이제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HTML에서 코드를 주석 처리하기 위해서는 꺽쇠의 느낌표를 통해서 이렇게 여는 주석, 닫는 주석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통은 단축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죠. 일단은 이것은 다음 시간에도 또 계속되니 일단은 우리 레이아웃에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개개별로 위에 있는 코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헤더라는 부분을 우리가 가운데 정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헤더로 가서 넓이를 1000 픽셀이라고 주고, 그리고 가운데 정렬하는 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마진. 지금 그냥 외운다고 그랬어요. 0 쓰고 오토라고 쓰고 세미콜론을 쓰고 나서 헤더 영역을 보면 헤더 영역이 이렇게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헤더와 내비게이션 이 사이에 간격이 원래 있었는데 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충돌이 나는 부분인데요. 우린 이미 마진 값을 이렇게 사용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풀었어야 하는데 마진에 대한 속성을 한번 이해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마진은 사방에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요. 이게 상단, 이 우측, 이것이 하단, 이것이 왼쪽입니다. 근데 아래쪽에 20픽셀을 넣은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어디인가요? 이게 위에, 이게 우측, 이게 하단, 이게 왼쪽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 20픽셀을 넣고 얘를 지웁니다. 그리고 이게 상단이라고 그랬죠? 상단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것으로 하고, 오토라는 것이 이제는 어디다 지정이 돼야 되느냐? 이 부분과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걸 지우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게 상단에는 0에 대한 마진값을 줬고, 그리고 우측에는 오토, 그리고 하단에 20픽셀, 그리고 좌측에 오토를 줬어요.
좌측과 우측을 오토로 주고 넓이 값을 지정하면 이게 가운데 정렬이라는 거구나라는 거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다 주석을 넣고 이와 같이 가운데 정렬을 구현할 수가 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간격이 다시 유지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비게이션도 그렇게 또 진행할 수 있고 푸터도 또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내비게이션도 마저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거 복사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내비게이션에 넣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에는 마진값을 든 적이 없으니 복사 붙여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복사 붙여넣기 바로 이 부분이죠. 마진 0과 5토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똑같이 가운데 정렬된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푸터에 갖다 넣어 볼게요. 푸터 갖다 넣으면 푸터도 역시 가운데 정렬해서 오그라든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는 문제의 컨텐트 영역입니다. 컨텐트 영역에는 마진이 이미 두 가지 속성을 써버렸어요. 위와 아래. 자, 그러면 우리가 복사 붙여넣기 할 게 이거죠. 그리고 위쪽과 아래쪽의 값을 지우고 이 부분을 다시 이와 같이 속성을 쓸 수가 있겠죠. 위쪽은 20픽셀, 그리고 우측은 오토, 아래도 20픽셀, 그리고 좌측은 오토. 그러면 얘도 가운데 정렬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3개의 박스예요. 3개의 박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왼쪽에는 섹션 박스와 아티클 박스가 있고 오른쪽에는 어사이드 박스가 있어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HTML을 설계하는 방법 그리고 CSS를 적용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저는 div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하나의 박스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은 클래스라는 것을 통해서 이름을 한번 줘볼게요. 이것을 저는 section left 혹은 main이라고 해두고 어사이드는 그대로 둘 거예요. 그러면 리프레시 해봐도 별로 바뀐 건 볼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 박스를 섹션 메인이라는 박스를 어느 부분에 지정했냐면 섹션과 아티클이라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박스로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 묶은 거 하나, 그 다음에 2개 이걸 먼저 구현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섹션 메인은 클래스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을 찍어서 이름을 주고 가로 열고 닫고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넓이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박스와 이 박스는 넓이가 다르죠? 우리는 이 전체 넓이를 1000이라고 주었어요. 그러면은 이 왼쪽에 있는 메인 섹션의 넓이가 좀 더 넓다는 것을 확인해 보고 나서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700픽셀을 넣어놓고 그리고 나머지 영역은 뭐죠? 어사이드죠. 어사이드 영역을 넓이를 300을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은 2개의 넓이는 1000이 맞죠? 그리고 적용된 모습을 한번 볼 거예요. 달라져 보이는 건 당연히 없어요. 달라져 보이는 건 없고 여기에다가 영역을 정확하게 지정하기 위해서 또 백그라운드를 한번 써볼 거예요. 이번엔 좀 강렬한 색깔로 한번 써볼게요. 강렬한 노란색이 들어가 있죠. 자, 섹션과 아티클이라는 이 부분이 이제는 박스, 노란색 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어사이드라는 박스는 이번엔 더 강렬한 빨간색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박스의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섹션과 아티클, 어사이드, 어사이드의 스펠이 틀렸네요. 자, 어사이드를 넣었어요. 어사이드를 넣고 이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 이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되고 이 부분은 이 그대로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높이만 지정을 하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조금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워낙에 자주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저절로 외워지는 그런 속성이기도 해요. 그게 바로 플롯입니다. 플롯 레프트라는 건데요. 플롯 레프트라는 것은 띄워주는데 왼쪽으로 띄워준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냐? 박스를 왼쪽에 있는 박스를 왼쪽으로 정렬을 시켜놓고 그 다음 메인 섹션 말고 어사이드를 또 플롯으로 해서 또 레프트라고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쌓이느냐? 섹션 메인이 왼쪽으로 차례대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사이드가 또 왼쪽으로 메인 바로 왼쪽으로 나열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섹션과 어사이드가 있는 박스는 그대로 왼쪽에 두고 어사이드가 오른쪽 올라갔어요.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푸터라는 녀석이 갑자기 이 위에 올라가 버렸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컨텐트 영역은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이 박스, 섹션 메인 박스라는 것이 또 이만큼 있고 그 다음에 어사이드 박스가 이만큼 있어요. 그리고 컨텐츠 박스는 이만큼 이 속성을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크게 해서 보면 컨텐츠 영역이 정확하게 이 부분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컨텐츠가 이 영역이 맞나요? 노란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실게요. 그쵸? 이 영역이 사실상 이 영역이 아니라는 거. 노란색 부분이 하단으로 삐져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플롯을 쓰게 되면 항상 가장 바깥에 있는 엘리먼트 DIV가 이 영역을 그 감싸고 있는 영역에 대한 높이 값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기억보다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속성이 일어나서 이만큼만 자리를 잡는다고 컨텐츠 영역을 생각하기 때문에 푸터가 사실상 일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푸터의 영역도 레프트라는 속성과 같은 그러한 현상을 또 보이게 되는 것이죠. 푸터를 올려보면 푸터가 이만큼이나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이 방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기다 설정을 할 거예요. 그건 바로 높이값을 지정하는 거예요. 컨텐츠라는 높이값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영역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저는 500픽셀이라고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푸터라는 것이 간격도 다시 생겼고 제대로 위치를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500픽셀을 없애버리면 자 간격도 없어졌고 푸터와 컨텐츠 영역의 간격도 없어졌고 푸터가 이렇게 딸려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컨텐츠라는 영역의 높이값을 임의로 지정을 해주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단순하게 이렇게 높이값을 지정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하기보다는 더 쓰기 편한 방식이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저 우리는 이 레이아웃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요. 우린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거의 다 작성한 것 같아요. 섹션과 아티클 영역만 이렇게 박스로 나눠주고 어사이드 영역도 이렇게 높게 한번 지정을 해보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사이드와 섹션 아티클이라는 이 부분이 높이 값이 우리는 임의로 1000픽셀이라는 것을 맞춰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직 작성하지 못한 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섹션이에요. 자, 섹션 부분을 백그라운드를 무엇으로 지정하느냐. 그리고 넓이는 지정할 필요가 없고 높이만 제가 한번 500으로 맞춰볼게요. 잠시만요.
높이 값을 아까 컨텐츠 위에 1000이 아니라 500을 만들어 놨었죠. 그러면 제가 600이라고 임의로 지정을 하고 여기에 그의 반인 300을 설정할게요. 그러면 이제 반만 설정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아티클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영역을 300을 줘서 위치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여기는 그린으로 색상을 지정하고 높이는 300 지정을 했고요. 자, 어떻게 변하느냐? 녹색 부분이 이렇게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빨간색 부분은 왜 이렇게 나오느냐? 그러면 임의로 높이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은 얘는 이 영역이 바로 여기까지밖에는 아니에요. 당연히 여기에 콘텐츠에 들어간 것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 예를 들면 이것이 의아하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콘텐츠를 작성을 해볼게요. 텍스트만 이렇게 나열됐으니까 당연히 붙어서 나올 건데 바로 이와 같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br 태그를 제가 한번 써서 줄바꿈을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줄바꿈을 몇 군데 해보게 되면, 자, 빨간 부분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레이아웃만 지정을 했을 뿐이지 이 박스 전체를 영역을 설정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 박스가 명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선까지 지정하고 싶다면 이 전체 높이에 맞는 값을 어사이드에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어사이드가 설정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아까 컨텐츠의 영역이 바로 하이트 600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이트 600픽셀을 지정함으로 해서 꽉 채운 레이아웃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어떠세요? 레이아웃을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가벼운 레이아웃을 이렇게 지정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물론 여기 사이를 띄고 싶은 마음도 들 거예요. 그 부분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레이아웃을 또 만들어 보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죠.